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전 세계 인구 1위, 무려 14억 명의 잠재 고객이 살고 있는 거대한 기회의 땅 인도.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뭄바이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대한민국 기업의 이름이 새겨지던 그 순간을 말이죠. 이건 단순히 주식을 상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던 무려 4조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움직인 거대한 도박이자 승전보였거든요. 2024년 말 전 세계 경제계의 이목은 서울이 아닌 인도 뭄바이로 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실시한 기업 공개, 즉 IPO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수준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2022년 인도생명보험공사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청약 첫날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경쟁률은 치솟았고 현대차가 확보한 공모 자금만 무려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현대차는 상장을 한국에서 하지 않고 굳이 머나먼 타국인 인도에서 진행했을까요? 그리고 왜 인도인들은 이 한국 기업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다시피 하며 열광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의 도로 위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델리나 뭄바이 시내 한복판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차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엠블럼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대차의 AH 로고입니다. 인도인들에게 현대차는 더 이상 낯선 외국 브랜드가 아니에요. 자신의 첫 차이자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 자리 잡은 지 오래죠. 사실 현대차가 이번 상장을 통해 거둬들인 4조 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현대차가 인도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진짜 주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일종의 시민권과 같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금 메이크 인 인디아를 외치며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현지 법인을 상장시켰다는 건 우리는 여기서 돈만 벌어가는 외지인이 아니라 인도 경제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4조 원이라는 이 엄청난 실탄을 손에 쥐게 된 현대차. 그들이 이 돈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공장을 몇 개 더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인도를 거점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거대한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플랜의 핵심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150만 대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숨겨져 있죠. 과연 28년 전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챗나이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처절하고도 짜릿했던 역전극의 서막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28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96년 인도 남부의 첸나이라는 도시는 그저 습하고 더운 인프라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가 이곳에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한마디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포드도 GM도 고전하는 그 지옥 같은 시장에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당시 인도 시장은 일본의 스즈키와 인도의 마루티가 합작한 마루티 스즈키가 점유율 80% 이상을 장악하며 철옹성을 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했죠. 여러분, 산트로라는 차를 기억하시나요? 한국에서는 아토스로 알려진 이 작은 경차가 인도 대륙의 운명을 바꿀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현대차 엔지니어들은 인도인들의 생활 패턴을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인도의 도로는 포장 상태가 엉망이었고 사람들은 터번을 쓰고 차에 타야 했죠. 그래서 현대차는 차체를 높인 톨보이 디자인을 적용했고 에어컨 성능을 비정상적일 만큼 강화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출시하자마자 인도 전역에서 현대차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차가 잘 팔린다고 해서 지금의 현대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가 인도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보통 외국 기업들은 위기가 오면 짐을 싸서 떠나기 바쁘죠.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인도가 경제 위기로 흔들릴 때도, 대홍수로 공장이 잠길 때도 그들은 챗나이를 지켰습니다. 현지 채용을 늘리고 인도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크리켓 경기를 후원하며 철저하게 인도 기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인도에서 가장 좋은 차를 만드는 우리 기업이다 라는 인식이었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탄생한 모델이 바로 크레타, 시레타입니다. 인도의 거친 오프로드와 좁은 골목을 모두 정복할 수 있는 이 SUV는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인도의 국민 SUV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현대책에도 거대한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루티 수즈키의 압도적인 생산 물량을 따라잡기엔 기존 공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판매량은 폭증하는데 차를 만들어낼 공간이 없어서 대기 기간만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1등을 잡으려면 판 자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키를 잡은 정의선 회장은 상상도 못할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경쟁사들이 움츠러들 때 오히려 판돈을 2배로 키우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 승부수의 정체는 바로 미국 기업인 GM의 공장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사는 게 아니라 인도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를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였죠.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 인도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4조 원이라는 자금과 150만 대라는 생산 체제.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발생할 시너지는 단순히 차를 많이 판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제 현대차는 인도에서 만든 차를 전 세계로 보내는 글로벌 수출 기지로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들이 그리는 150만 대 체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올 차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그 은밀하고도 거대한 생산 기지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가 확보한 그 거대한 자금 4조 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언한 150만 대 생산 체제라는 숫자가 가진 공포스러운 위력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 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곧 시장의 지배력을 의미하죠. 현대차가 인도에서 15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건 사실상 인도를 제2의 본사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GM의 탈레가온 공장 인수입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었어요. 현대차는 이미 첸나이에 1, 2 공장을 풀가동하며 연간 82만 대를 뽑아내고 있었지만 늘 갈증을 느꼈습니다. 땅을 새로 파고 공장을 짓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때 철수를 결정한 GM의 공장을 낚아챈 겁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단숨에 수십만 대의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기아의 아난타푸르 공장 물량까지 합치면 그게 바로 마법의 숫자 150만 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는 왜 굳이 인도 내수용으로만 쓰기엔 과해 보이는 이 엄청난 물량을 확보했을까요? 그 해답은 수출 허브 전략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탈국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죠. 현대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를 전 세계로 향하는 전초기지로 낙점한 겁니다. 인도에서 만든 차가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심지어는 중남미까지 뻗어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인도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으며 만든 고품질의 차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간다면 이건 경쟁사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을 텃밭처럼 여겼던 일본 기업들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양적인 팽창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테크 기술까지 인도의 통째로 이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하이데라바드의 거대한 기술 연구소를 운영하며 인도 현지 도로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기술과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통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자신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현대차 앞에도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인도 정부는 지금 환경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5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해 놨는데 만약 사람들이 갑자기 내연기관차를 외면하고 전기차로 갈아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대한 공장들은 순식간에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대차의 진짜 승부수가 나옵니다. 상장으로 벌어들인 4조 원 중 상당 부분이 투입될 곳, 그리고 인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지점, 바로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인도 땅에 직접 뿌리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현대차는 테슬라와 중국 BYD의 파산 공세를 막아내고 인도 전기차 시장마저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150만 대 체제라는 거대함 속에 숨겨진 현대차의 배터리 독립 전쟁, 그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가 손에 쥔 4조 원이라는 거대한 탄환이 향할 마지막 목적지, 그리고 인도 대륙의 미래를 뒤흔들 전기차 독립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도 시장은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뿜어내는 매연에 지친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판매되는 승용차의 3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서슬퍼런 선언을 내놨기 때문이죠. 이건 현대책의 기회인 동시에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150만 대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현대차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실어 나르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상장 자금 4조 원의 상당 부분을 인도 현지 전기차 밸류체인을 통째로 구축하는데 쏟아붓기로 한 겁니다.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수입에 의존해서는 절대 인도 시장의 까다로운 가격 가성비를 맞출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인도 현지 배터리셀 업체와 손을 잡고 배터리 국산화라는 촉강수를 뒀습니다. 인도에서 만든 배터리로 인도에서 만든 전기차를 인도인에게 팔겠다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포식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호시탐탐 인도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고, 가성비를 앞선 중국의 BYD 역시 인도의 안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체계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8년 동안 인도 전역에 뿌리내린 촘촘한 서비스 네트워크와 신뢰라는 이름의 자산입니다. 델리 중심가부터 타밀나두의 작은 마을까지 차가 고장나면 어디서든 현대차 마크를 찾을 수 있다는 그 안도감은 테슬라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현대차는 2025년 초 인도의 도로 환경에 특화된 현지형 전기 SUV 크레타 EV를 전격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인도의 거친 도로를 400km 넘게 달릴 수 있고, 인도인들이 사랑하는 첨단 편의 사양을 꽉 채운 이 모델은 현대차 전기차 제국의 선봉장이 될 겁니다. 단순히 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인도 전역에 수천 개의 충전소를 직접 설치하며 현대차를 타면 충전 걱정이 없다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죠. 여러분, 28년 전 정주영 선대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인도 첸나이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 꿈꿨던 미래가 이제 정의선 회장에 대해 이르러 완성되고 있습니다. 4조 원의 자금 확보, 150만 대의 생산 능력, 그리고 전기차로의 완벽한 전환.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인도는 현대체계의 단순한 해외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결정짓는 제2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서사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업만이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현대차의 인도 정복기는 이제 막 1막이 내렸을 뿐입니다. 150만 대의 엔진 소리가 인도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울려 퍼질 그날, 우리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정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현대차의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테슬라와 중국의 공세에 밀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 다큐멘터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